자, 첫 번째 f스트링 또는 이제 포맷과 변수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30살 홍길동입니다를 이제 효과적으로 출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라 했죠? 나중에 누군가 이 30살을 31살, 32살, 뭐 예를 들어 40살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5번 써놨기 때문에 5번을 매번 수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10번 썼으면 10번, 100번 썼으면 100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바로 변수라는 걸 사용한다. 자,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변수명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변수 연습할 때는 A로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최적의 변수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 이제 애완동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의 닉네임도 한참 고민해서 짓잖아요. 그죠? 강아지 이름도 한참 고민을 짓고 또는 이제 자녀 이름을 짓는다 했어도 엄청 고민을 해서 이제 얘를 뭘로 지을까, 뭘로 이제 이름을 지어야지 얘가 잘할까, 또는 이 게임에서 아주 이제 멋진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변수명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뭐 A라 짓고 B로 지으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이를 의미하는 age라는 변수를 도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ge라는 변수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name은 이름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할 때는 직관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0살 뭐 이거 만약에 포맷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중괄호, 그 다음에 홍길동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자, 구멍이 몇 개? 2개죠? 그러면 여기다 값을 넘겨줄 때도 하나, 2개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요 중괄호가 치환이 돼서 저는 30살 홍길동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f스트링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라? 여기다가 f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라는 값과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5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래요? 효과적으로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아까 강사가 뭐라 했어요? 문장에 곱하기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5번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5번 써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써줘라? 끝에다가 \n까지 써주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30살 홍길동을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나이를 변경해달라 하면 30살을 뭐 예를 들어서 35살로 변경해달라.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나이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값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네요. 자, a, b를 변경을 해달래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 5, b라는 변수에 10이 지금 이제 담겨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오고 10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고 강사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변수의 값을 뭐한다?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구현 시작과 구현 끝 부분에다가 뭐 하면 된다? 그냥 a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넣어주면 된다고. b라는 변수에다가 5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강사님 그러면 값이 2개 담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변수에는 오직 값이 몇 개밖에 안 담긴다? 몇 개밖에 못 담는다? 하나밖에 담지 못한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정해진 규칙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다 이 방식,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 b라는 변수에 5 담았을 때 기존에 담겨있던 5라는 값과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날라갑니다. 실제로 날라가고 그 새로운 공간에는 10과 5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죠. 뭘 쓰지 말래요? 숫자하고 사칙연산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숫자하고 사칙연산 쓰지 말라는 거는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자, 그런데 강사가 아까 여러분한테 대인연산자 우측에 있을 때는 뭘로 적용한다?
값으로서 취급이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넣어주면 될까요? 10을 들고 있는 b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b예요, 10이에요. 그죠? 10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b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래서 a라는 변수한테 뭘 줄 수 있다? 1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 a 플러스 a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뭐예요? 사칙연산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칙연산 기호를 안 배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사칙연산 기호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들고 있는 b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잘 바뀌었는지 볼까요? 잘 바뀌었네요. 그럼 b라는 변수한테 a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돼요, 안 돼요? 해보신 분들 안 되죠. 그죠? 둘 다 10 나와요. 왜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라는 거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코드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 중간부터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예요. 위에서 아래. 마치 폭포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10을 증정한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번째 라인에서 이미 a라는 변수의 값은 뭘로 변질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10으로 변경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a는 뭘로 취급되는 거예요? 10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라는 변수가 5를 필요한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새로운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 제가 변수 만들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temp, 임시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temp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5라는 값을 들고 있는 a라는 값을 줄 거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5죠. 5. 그죠? 5. 그러면 이제 이 결국에는 b라는 변수가 필요한 건 뭐예요? 5잖아요. 그러면 이 5라는 값을 누가 들고 있다? temp가 들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내가 값을 직접 값을 넣지 않고도 변수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변수 수합이라고 하고 이거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실제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뭐한다? 교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내가 필요한 값을 특정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오는 그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수를 뭐한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